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담배에도 경고 그림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과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합니다. 피면은, 뭐 이런 걸로 만들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필 분은 피겠지만 가능하시면 네.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흔한 척추질환. 정말 흔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100명이면 척추질환 200명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겪죠. 네. 한 번 겪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두세 번씩 겪으니까. 저는 네. 몇 번 아파요, 지금. 네. 그 치료해야 되는데. 자, 세바른병원의 김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번 또 연휴가 길어서 아픈 분들 참으실 수 있는데 지금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이고요. 또 편안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많이 쓰시는 그 SNS 노란톡 네. 거기에 6676-0114에 01 딱 추가만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친구 검색이 되거든요. 거기에 네.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2-6676-0114, 02-6676-0114 이건 한번 전화하시면 쉽게 합니다. 그렇죠.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 며느리 불러가지고 노란톡 한번 찍고 매적은 병원에 내 친구 될래, 뭐 아프면 해봐 한번 귀찮게 할래, 스토커 한번 할래. 이게 스토커 톡이네요. 스토커톡 이름 좋네요. 메디컬 스토커톡 네. 좋습니다. 네. 자, 전화가 먼저 와 있다고 했는데 먼저 네. 전화를 받고 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직접 상담하세요. 아, 예. 네. 네. 아, 선생님, 제가 좀,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평소에 좀 일하면서, 네. 좀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이 긴 편입니다. 네. 예, 근데 몇 달 전부터 제가 허리가 좀 계속 아파가지고요. 네. 예, 좀 허리 굽히는 게 좀 많이 힘들고. 굽히는 게 힘드시고요. 네. 예, 그 다리도 좀 계속 저리더라고요. 다리가 네. 어느 쪽으로 혹시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인가요? 아니면 양쪽으로 똑같이 그러신가요? 한쪽 오른쪽으로 좀 많이 주로 그러고요. 오른쪽으로 그러시고요. 예, 왼쪽도 네. 조금 있긴 한데 오른쪽이 좀 심하고요. 네. 제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뭐 디스크 있어도 네. 다리가 저린다고 하는데 이게 디스크 증상인가요? 지금 혹시 이제 그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38살입니다. 38, 아직 젊으신데. 예. 지금 그렇게 그 다리 저리고 이런 게 나타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 4개월 정도, 심해진 게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3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그 전부터 조금씩 저린 증상이 조금씩 있어. 허리 아프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요즘 들어서 조금 이렇게 허리가 좀 불편한 감은 좀 많이 있거든요. 불편감은 좀 있으시고. 예. 다리가 저리기만 하세요? 이렇게 당기고 아프고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아프다기보다는 주로 네. 많이 저리고요. 네, 많이 저리시고요. 당길 때도 조금씩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보통은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이게 허리 디스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픈 것도 허리 디스크의 증상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리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그 허리 디스크가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정상 디스크입니다. 정상 디스크가 이 신경이 전혀 네. 눌리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은 좀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그 제자리에서 밀려난 디스크가 신경을 눌리게 되면은 그러면 허리 디스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이 디스크가 어느 부위, 그러니까 우리 허리에는 1번부터 5번까지 허리뼈가 있는데 어느 부위 디스크가 생겨서 어느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각각 증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1번인데 네. L1인데 네. 어디가 그렇게 된 겁니까? 저는? 예, 이 촬영을 보시면 이제 1번이 그러시다 그러면은 주로는 이제 다리 쪽보다는 허리랑 엉치 네. 쪽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맨 위쪽에 있으면은 이 허리, 엉치, 그리고 네. 두 번째에 있으면은 그 이제는 허리와 허벅지 쪽으로 또 세 번째면은 허벅지의 앞쪽, 또 네 번째면 허벅지와 또 다리의 바깥쪽, 그리고 또 다섯 번째면은 그 다리의 뒤쪽, 그리고 또
발가락 이런 쪽으로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스크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디스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지금 요새 이제 많이 앉아서 아까 그 상담하신 분도 많이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전화 또 갑자기 또 많이 있네요. 네, 전화를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요. 네. 디스크보다는 저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허리보다도 이제 엉덩이 쪽이 좀 많이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주로 많이 좀 저린 그런 감이 좀 있는데,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지금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39입니다. 39. 비교적 젊으신 분이신데, 협착증이 있다고 들으셨다고요? 예, 동네 작은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그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해가지고 보통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하셔가지고요. MRI나 이런 전문 검사는 해보지는 않으셨고요, 아직. 예, 그냥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제 아직 마흔이 안 되신, 이제는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나이는 이렇게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협착증이 있다 그러면은 주로 증상은, 우리 협착증은 여기 자료화면에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척추관이 이렇게 변형이 오고 관절이나 디스크, 또는 인대, 여러 가지 그 뼈 자체에 이런 변형이 오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신경이 꽉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게 되면은 우리 전기가 통하는, 결국은 신경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이 꽉 조이게 되면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물론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걸을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걷게 되면은 조금만 걸어도 한 5분, 아주 심한 경우 한 1분만 걸으셔도 다리가 땡기고 아파가지고 잘 못 걸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협착증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사진도 계속 볼까요? 그 사진까지 마저 보고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지금 이제 맨 왼쪽 MRI 사진인데요. 맨 왼쪽에는 MRI 사진은 이제 처음에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척추관들이 지금 보면 빨간 원 안에 이렇게 신경이 약간씩 눌리는 게 보이는데요. 가운데 있는 거는 또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2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원 안에 신경이 꽉 조여가지고 거의 내려오는 게 신경이 조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조이게 되면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맨 마지막 3단계 오른쪽에는 이 한 부위가 아니라 아주 여러 부위에서 이렇게 신경이 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잘 전도가 안 되고 전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경막의 레이저를 조금 이따 나올 텐데 그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받은 걸로 치고 자, 이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그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도 이렇게 비교적 나이가 이제는 많지 않으셨던 그런 환자분이셨거든요. 40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허리와 다리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거의 이제는 일상생활을 못 하시고 그냥 한 달 정도만 거의 누워만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신경이 여러 군데가 또 막히고, 또 맨 밑에 아래쪽에서는 이 디스크도 또 튀어나와서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던 이런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국소 마취 후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술 후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게 시술 후에 있는 MRI 사진인데요. 이런 꼬불꼬불 꽉 눌려있던 이런 척추관이 반듯하게 펴지고 또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제거가 돼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게 없어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026676에 0114, 026676에 0114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화 상담 받는 시간입니다.
전화하신 분들을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을 받는 거니까 그냥 내용을 그 대본 들어가는 거 교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친절하게 바로 또 상담을 해주셨어요. 네.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아까 보니까 정말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꽉 눌려 있는 신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그 신경 사이에 이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관찰을 하면서 신경을 이렇게 잘 통하게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시술 전에, 그러니까 이 영상상에서 신경이 보이게 하는 그런 그 약물을 넣고 주입한 사진인데 네. 그냥 가운데만 까만 게 보이고 옆쪽으로 나가는 가지는 보이지가 않죠. 이게 신경이 꽉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술 후에 오른쪽에 있어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하나 나가는 게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신경이 막혀가지고 잘 통하지 않던 부분이 잘 통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은 그 내시경 받아보셨겠지만은 네. 예, 내시경의 제일 좋은 장점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CT라든지 아니면 MRI라든지 이런 영상 장치, 영상 그런 검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병변까지도 우리가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또 보고 바로 네. 거기서 이제 그 치료를 한다는 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시술장의 모습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시술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꼬리뼈 쪽을 통해서 내시경 그 관을 집어넣게 되고요. 지금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이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신경과 그런 그 척추관을 관찰을 하는 거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네. 이 부분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걸 부위에 녹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내시경 상에서 관찰을 하면서 레이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 저 허연 건 네. 뭔가요, 저거는? 같은 이거는 그 유착 방지하고 또 이제 통증을 치료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렇군요. 약물을 같이 또 주입을 함으로써 녹여주고 네. 레이저로 녹여주고 그다음에 약도 집어넣어주고 네. 허리 이렇게 찢지 않아도 꼬리뼈 조그만 그 근육 난 거 골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현미경을 보면서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레이저라는 건 칼로 하는 장점이죠. 거나 비슷한 효과인가요? 네, 직접적으로는 칼을 대지 않는다 뿐이지 네.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주는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렇군요. 방법이 예. 되겠습니다. 네. 칼을 대면 괜히 무서운데 심리적인 안정은 더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시술 과정 봤고요. 그럼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네, 저희 병에서 치료했던 이제 63세 여자 환자분의 이런 사례였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년 동안 허리가 계속 아프고 양쪽으로 이제 그 다리도 이렇게 막 땡기고 아프고 네. 이러셔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또 이제 물건 드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MRI 검사를 했을 때 허리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셨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직접 저희가 이제 MRI, 그러니까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이런 사진인데요. 왼쪽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예.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같이 염증까지 유발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네. 부위에 내시경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왔던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통증이 아주 씻은 듯이 좋아졌던 이런 아주 괜찮은 경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분 지금 이제 64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지금 이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와 그러네요. 예, 통로가 다리. 시원하게 뚫린 것 같으네요. 예, 이 사진상에서 보시다시피 예. 그 검사상에서 여러 군데에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요. 네. 또 디스크도 동반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 한 번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디스크도 제거하고 또 이런 협착에 대해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이런 네. 치료를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저리고 아프셔가지고 밤에 주무시기가 힘드실 정도였는데 아유, 네. 그다음부터 잠이 잘 오셔가지고 잠이 잘 오시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통증도 좋아지지만 그 삶의 질이 좋아지셔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좋아졌던 이런 경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걸 보면 남다른 생각이 들어요. 제 MRI도 이렇게 눌려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고생이 가까운 많으시네요.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네. 받은 결과 가까운 전문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전 남다른 얘기 같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다리가 이 오그라들듯이 발가락도 오그라들듯이 이렇게 아프고요. 발목이랑 무릎은 지금 관절염이 좀 온 상태라서 연골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 협착증 증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당뇨 질환이 있다 보니까 협착증보다는 당뇨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 척추 질환 가지고는 지금 그거 치료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꼭 이 협착증 증세 때문인지 당뇨 때문인지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우리 어머님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6세요. 56이시고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신데 당뇨는 네. 앓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3년도에 네. 저기 급성 심근경색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 심하게 응급실로 실려갔었거든요. 네, 이게 그때 이제 그때 당뇨가 알게 있는 거. 돼가지고 당뇨하고 네. 고혈압 약하고 근데 이 시술은 했었는데 이것도 수술을 못해 확장술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한 4년 정도 후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MRI를 찍으니까 4번, 5번 협착증이 있는데 하나가 심하고 하나가 좀 약하니까 두 개를 같이 수술을 하든지 한 개 먼저 하고 한 개 나중에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안 했었거든요, 수술을. 네. 그렇죠. 협착증은. 지금 어머님처럼 이제 고혈압도 있으시고 또 심장 문제도 있으시고 또 당뇨도 있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수술하기가 좀 힘드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하여튼 MRI에서 이런 협착증이 있다고 들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할 때 이런 수술 이외에 허리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를 치료할 방법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뇨나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이 위험한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시술을 통해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호전시키고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수술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이제 치료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전화 또 연결돼 있죠? 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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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직접 상담하세요. 네. 뭐좀 여쭈려고 그런데요. 그 추간판 탈출이라는 변명을 받았어요. 제 딸인데 올해 20살인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시술을 하자 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4, 5번하고 1번하고 이렇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지금 여긴 지방 부산인데요.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서 네, 예.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약간 아프다 하거든요. 그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시술을 받으셨다고요? 언제 예. 받으셨던 거죠? 시술을?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요. 예. 지금 따님이라 그러셨죠? 20살. 예. 20살이신데 디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디스크 또 허리에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에서 디스크가 생긴 경우에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술 외적인 치료를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물론 꼭 필요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히나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아니면 나중에 재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술 쪽을
더 이제 그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시술을 받으셨을 때 받고 나서 물론 시스템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이 약간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인대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가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대 또는 근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또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네. 치료를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간단히 또 네. 저희가 또 다뤄봐야 되겠죠? 네, 20살인데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좋은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 많으니까요. 저희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척추 질환에 또 좋은 효과가 좋은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치료 방법은 이제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좀 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경막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신경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것을 이렇게 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예.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거는 수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디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디스크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의 압력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눌리는 거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이런 허리나 목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목 디스크를 치료를 하고 한 국소 마취만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그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르신들, 당뇨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술이 힘든 당뇨, 고혈압 뭐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또 동영상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 지금 이제 이 수술실에서 그 치료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그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예. 지금 까맣게 선이 보이시죠? 저게 지금 네. 허리에 우리가 그 주사 같은 이런 걸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 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화면상에. 네. 이런 움직이는 관을 그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고 그 부위 정확하게 이제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그 부위 쪽으로 이걸 집어넣고 그리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 튀어나온 부위에 딱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고주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이런 튀어나온 그 수액을 녹여준다. 그래서 녹여서 압력을 줄여준다.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몇 장 네. 준비를 좀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사례가 이제 34세 비교적 이제 젊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예. 이분은 갑자기 저희 병원에 오시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면서 예.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빨리 저기 해야 되는데 어디에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걸 딴 병원 갔다가 막 이러시다가 네. 좀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었는데 예. 병원에 왔을 때 이제 그 수액이 터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MRI 상에서 이런 디스크 수액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를 디스크 내장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 한 부위에 4번, 5번 부위였는데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받으시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통증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오실 때는 막 걷지도 못하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오셨었는데 바로 네. 다음 날 잘 편하게 이렇게 걸어서 태어나셨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비교적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49살, 그러니까 49세 남성이었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 아픈 게 한 2년 정도 오래되셨죠. 그러면서 네. 여기 주사 치료도 많이 받아보셨고 이런 그 한의원 치료도 많이 받아보셨고 치료를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MRI 상에서 볼 때 지금 이 빨간 화살표 있는 부분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꽉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이게 지금 시술 전에 그런 MRI 사진인데요. 이 부위에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후에 찍은 MRI인데 앞에 있었던 이렇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지금 오른쪽에 이제 노란 화살표 있는데 없어진, 그러니까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터진 디스크가 제거가 되고 예. 신경이 눌리고 있던 게 해소가 됨으로써 허리랑 다리 통증이 아주 좋아졌던 이런 네. 경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따뜻해진 경우는 모습. 네. 목 디스크인데. 손이 보여요. 네. 전사는 다르고. 네, 이 경우는 이제 4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목 디스크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제 그 어깨가
막 아프고 팔도 저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가지고 잠도 주무시기 힘드시고 특히 막 설거지 같은 거 뭐 이런 그 팔을 쓰는 손을 쓰는 이런 그 집안일을 하시기도 많이 힘든 이런 경우셨는데요. 지금 사진상에서 위에 전자 전후 이렇게 돼 있는데 전 사진이 이게 지금 열 영상 추적 장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온도 피부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손이 거의 안 보이시죠? 네. 이런 경우로 이렇게 그 신경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손이나 이런 쪽에 온도가 잘 떨어질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저리고 또 이제 그 불편하고 이러시거든요. 이 경우에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 가지고 목 디스크를 치료를 했더니 밑에 이제 후의 사진처럼 이게 손이 다 보이는 게 이제 나타나시는데 없을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가 다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저림증이나 이런 그 신경이 가는 게 개선이 그렇죠. 됐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치료가 잘 된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사진 지금 목 디스크 환자분이셨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 말고 목 디스크에도 좀 맞아요. 효과가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네. 허리, 목 어느 부위라도 다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MRI 상에서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그 허리 디스크를 주로 보였는데 지금은 목 MRI 사진입니다. 왼쪽이 정상적인 목 MRI인데 그 목뼈와 그 디스크가 있고 신경이 전혀 눌리지 않는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요 빨간 화살표 있는 거 이렇게 신경이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르겠어요. 네. 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이 부위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게 그 우리가 수액 감압술을 시행하면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 그 얇은 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허리 쪽에 아까 그 화면상에 동영상에 보셨던 것보다는 목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은 그런 네. 관인데요. 관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압력을 감소시켜줌으로 해가지고 눌리는 신경이 눌리는 걸 제거를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을 저희가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도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6676-0114, 6676-0114번인데요. 우리 미영 씨가 한번 쭉 한번 받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척추 그 협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진을 좀 그 MRI 찍었는데요. 네. 네.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네, 선생님한테 네,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아버님 일단 그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60인데요. 예, 60이시고요. 협착증 MRI 찍었는데 MRI상에서 협착증 작년 같은 10월달, 그게 작년 10월달이요. 네, 예. 그 장단지 쪽으로다가 땡기고 좀 뭐 쏟아지는 것 같아가지고서는 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는 그때 그 피수술 그거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주사 좀 맞고 그냥 지금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진상으로는 한 서너 군데 가느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뭐 그냥 그 뭐 특별한 그냥 증상은 없거든요. 지금 예 다리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땡기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랬었는데요. 네. 뭐 집에서 좀 자동차 타고 운동 좀 했더니 그것도 네.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진상으로 이제 병원에 가보면은 그 비수술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그 네. 어떻게 그 관리를 했으면 좋나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뭐 이제 MRI 사진을 아직 본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그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 허리 뼈가 완전히 어긋났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아주 심하게 눌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수술은 결국은 협착증의 수술은 그 신경이 눌리는 걸 직접적으로 째고 들어가가지고 눌리는 걸 이렇게 풀어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그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염,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도 또 이제 재발이 온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원인 그 위험성에 비해서 비수술적인 건 지금 말씀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적인 방법은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담이 덜 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권유를 이렇게 비수술적인 요법을 먼저 받으셨다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더 진행이 돼가지고 심하게 되면은 수술까지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은 수술 말고 이런 시술적인 요법을 먼저 받아보시고 치료가 되면은 이게 그게 끝나는 거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은 뭐 그냥 특별한 증상은 없거든요.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척추 전문 병원에 저희 내원을 하셔가지고 MRI랑 이런 증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경학적 소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한 두 통 더 있는데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불편하신 선생님께 한번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선생님, 제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1월 달에. 언제요? 1월 달에요. 올해 1월 달에요? 네네. 네. 근데 지금도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가 저리고. 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협착증 수술을 어떤 수술 받으셨나요? 그 나사못 박는 이런 그 고정술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신경 눌린 것만 제거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경 눌리는 것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 받으신 지가 이제 한 3달 정도 되신 거네요. 네네. 그 전에는 그 수술 받기 전에는 어떤 증상이 주로 있으셨나요? 그 마찬가지로 다리 저리고 이런 게 제일 심하셨었나요? 저리지는 않고요. 네. 다리가 그냥 서 있질 못하고 그랬거든요. 서 있질 못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가 참 이렇게 안 좋은 경우인데,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좋아져야지 되는데 많이.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셔도 이렇게 계속 불편하신 게 있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근데 수술 후에 이렇게 계속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 수술로 인해서 그쪽 부위에 이제 신경이 자극돼 가지고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흉터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에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신경과 이렇게 그 다른 정상 조직 간에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염증 반응을 인해 가지고 유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저림증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아직 받으신 지가 많은 시간은 오래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내보시고, 그래도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전문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런 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시술적인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착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비수술적인 시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런 증상들도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통화 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허리가 협착증인데요. 네. MRI 찍으니까요, 꽁지뼈에서부터 뭐 3번, 4번, 5번, 6번까지 각기 접어들어가고 있고, 4, 5번이 더 많이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했는데도 잘 별로 낫질 않네요.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이요. 68이시고요. 그 증상 이렇게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예. 다리가 뒷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막 그래요. 걷는 건 어떠세요? 얼마 정도 걸으시면은 더 땡기고 아프고 그러세요? 예, 걸으려면은 좀 한 5분 정도 가면은 또 힘들어갖고. 5분 정도? 힘들고. 예.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혹시 어떤 치료를 주로 받으셨었나요? 예, 컴퓨터로 보는 주사기도 맞고, 또 물리치료도 하고, 또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죠.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증상이 이제 그 전형적인 그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시거든요. 조금만 걸으시면은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이러셔가지고 잘 못 걸으시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은 그 일시적으로 신경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 신경에다가 그 주사를 놈으로 해가지고 아픈 걸 약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 부위에 그런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그 여러 부위를
다 동시에 수술하려면은 아주 이제 몸에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게 하게 되면은 비수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은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앞에 이제 그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말고도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그런 시술적인 치료를 하는 이런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이런 방법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저희 카카오톡 방법을 좀 한번 참여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빠르고 간편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건강 매거진 참여 방법. 핸드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노란색 어플을 실행시키면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친구 찾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다시 아이디 검색을 터치. 네모난 입력창에 상담을 원하는 병원의 아이디를 입력한 뒤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검색 결과로 병원의 프로필이 뜨는데요. 그 아래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면 자신의 친구 리스트에 병원이 추가돼 손쉽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제 바로 병원 아이콘을 눌러 1:1 채팅 입력창에 남겨주세요. 지인과 대화하듯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건강 매거진에서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시스템에 우리 한국경제TV 건강 프로가 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SNS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 정말 아이디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인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네. 스토커톡이라고 좀 메디컬 스토커톡이라고 이름을 좀 별명을 그래도 뭐 행복하자 해줄 거죠? 네, 잘 상담해 드려야죠. 네. 숨이 콱콱 막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막 여러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네. 방송국과 의사 선생님 조금 희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치료법 알아볼게요. 이번에 좀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걸까요? 네. 네. 이번에 말씀드릴 치료법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병이 있으면은 그 병을 갖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치료, 물론 통증을 완화시켜 주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프롤로세라피라는 치료인데요. 이 손상된 척추 관절이나 아니면 인대 또 근육 이런 부위에 그 조직을 재생하는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손상 부위가 재생되게 그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이 척추 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 부위에 인대 또는 근육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재발을 예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은 허리나 목 디스크 또 후관절 증후군, 일자목 거북목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경우나 또 다른 기타 그 측만증이라든지 이런 기타 척추 질환에도 통증 치료 또 재발 방지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상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손상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유도를 해가지고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고요. 이게 손상되고 약해진 부위를 네.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프롤로세라피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사진 저희가 치료 사례까지 보고요. 계속 전화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54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아까 이제 뭐 상담 전화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허리 디스크 한 2년 전에 진단을 받고서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았던 상태였는데 한 6개월 만에 허리가 다시 또 아프고 또 다리 저림도 같이 오고 이랬던 환자분이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그런 사후에 반복적인 플로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약해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허리를 안 쓰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이렇게 팔, 다리 안 쓰게 되면은 거의 근육 약화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허리도 오랫동안 누워 계시고 잘 안 쓰게 되면은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 부위에 이제 그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그 통증이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저기를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32세 여자 젊은 환자분이었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척추가 통증도 있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척추가 측만증이 있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고 잘못된 그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롤로 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척추를 똑바로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였고요. 또 4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치료 받았을 때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종아리가 아프고 또 이렇게 제대로 걷기가 힘들고 이런 게 이제 다시 재발이 된 경우였거든요. 이 경우에도 이런 프롤로 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인대를 강화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이 척추와 결국은 뼈와 뼈 사이를 있는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뼈 디스크 자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옆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줌으로 해 가지고 튼튼하게 버팀목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치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통증을 많이 좋아지게 했던 이런 경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에 계속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김은 원장님께서 계속 전화를 받아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알고 여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통을 받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충주인데요. 네? 여기는 충주인데요. 네, 충주시라고요? 아, 충주요. 네. 충청도 분이 이렇게 말이 빠르세요, 근데. 네.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올해 70인데요. 네, 예. 3년 전에 허리 협착증 증세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다리 종아리가요. 네, 예. 딱 터지는 것 같이 굉장히 아프하고요. 네, 예. 또 발 뒤꿈치하고 발목이 쪼이면서 바늘로 다 찔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갖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어머니 그랬는데 협착증 증세 때문에 그게 그 현상이 오는 건지.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나사못을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붙어있는 혈관을 이렇게 뚫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 3년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네, 예.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이런 데 상처가 생기면은 흉터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도 이 수술 부위가 유착,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하고 신경하고 염증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 부위 위나 아래쪽에 이런 또 다시 이 부위에 더 병이 진행이 되면서 협착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은 한 3년 정도 지나셨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MRI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착이 있다 그러면 그게 MRI상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 유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치료하는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요. 좀 특별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MRI를 찍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그게 대명사 좀 됐어요.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막 터지기 꽃무늬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모양이래. 한 2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아파요.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또 그냥 어느 날 또 이렇게 아파갖고 또 한 2, 3일 또 이럴 때 터졌을 때 고주파를 하든 레이저를 하든 시술을 하든 수술하든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때 하는 게 낫습니까? 매우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 자체를 계속 그러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롤로 세라피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지금 이제 장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 부위에 이제 프롤로 세라피를 통해 가지고 주위에 인대라든지 이런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디스크 지금 증상이, 그러니까
병이 완전히 이제는 심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계속적인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그 주로 이제 허리 강화 운동. 그렇죠. 허리 강화 운동,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고 또 걷는 운동이라는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허리 인대 또 근육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이 디스크를 옆에서 잘 잡아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더니 폴로로 세라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 상담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흔한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새바른병원의 김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